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과 물 부족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해법 찾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낚시 성수기를 맞아 음주 항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바다에서도 음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김치의 날을 맞아 배추 주산지인 해남에서 김장용 배추 수확이 한창이고 절임 배추는 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평가에 대해 공무원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물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상수원인 동복댐을 찾았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해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협력해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한급수를 막을 뚜렷한 묘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바닥을 훤히 드러낸 동복댐을 찾았습니다. 광주 주요 식수원이 고갈될 위기고 여수와 광양 산업단지에서는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 할 만큼 가뭄 위기가 심각해진 데 따른 방문입니다. 지금 이게 상류로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낮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광주시 등이 요구한 건 각 댐의 사용량 조절입니다. 광주 동구와 북구에 식수를 공급하는 동복댐이 세 달여 뒤 바닥을 드러낼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암댐에 물이라도 끌어와 쓰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양과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광주시랑 물을 배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좀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댐 저수율은 평균에 비해 58.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 전에 댐이 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환경부는 섬진강에서 영산강 유역이 아닌 다른 유역으로 흘러가는 물을 줄이고 하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흘려보냈던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비축하겠다는 대책을 냈습니다. 하지만 식수원 고갈에 대한 대책이나 추가 확보 가능한 물의 양과 공급 시기에 대해선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역을 보니까 이제 댐 간에 그런 연계되는 용수 공급에 있어서 연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환경부는 가뭄 대응반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선 한편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 급수 등을 위해 광주, 전남, 제주에 특별 교부세 55억 원을 지원합니다. 제한급수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현 정부 정책 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공무원들이 정부의 개선 방안을 전달하기 위한 평가 투표에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법령 위반 근거를 들어 방해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정책 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총투표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과 처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어제부터 사흘 동안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에도 비가 내렸죠.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도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아주 습해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곡성의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좁혀졌고요. 화순의 가시거리도 800m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낚시 성수기를 맞아 바다에서는 음주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음주운항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음주운항 단속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해경 구조정이 물살을 가르며 여수 돌산 앞바다로 향합니다. 갑오징어잡이가 한창인 낚싯배를 발견하고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배의 선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패스 술 안 드셨네요. 왜 술 먹고 운전하는 선장도 있어요, 낚시배가? 21일 경남 남해군 남면 앞바다에선 25톤급 멸치잡이 어선 선장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3%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아이고 참내 무슨 술을 먹게 작업할 때. 여수해경이 최근 5년간 적발한 음주운항 건수는 58건. 처벌 기준이 강화된 2020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항 사고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음주운항 적발 건수 가운데 25%인 14건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도로와 달리 바다 위 음주 단속이 쉽지 않다 보니 해경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선박 간 충돌이나 좌초 등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선 선박 운항자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바다 모든 곳을 우리 선박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척 한 척 저희가 접근을 해서 계류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경은 가을철 해양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30일까지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사적지인 상무관에 전시된 검은비의 정영창 작가에게 작품을 회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행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작품에 예정된 전시 기간이 종료됐지만 작가의 뜻으로 회수되지 않고 있어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사업 추진이 방해될까 걱정된다며 빠른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세로 2.8m, 가로 8.5m 크기의 검은비는 5.18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지난 2018년 상무관에 최초 전시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이 치료를 받았던 옛 국군 광주병원이 화정근린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옛 국군병원 부지 10만 7천여 제곱미터에 산책로와 운동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기반 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사적 상징성이 높은 건축물은 보존하고 안전등급이 낮아 위험하거나 불완전한 건축물은 해체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15일까지 4주간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민관 합동으로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이행을 집중 점검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전남 35개 철새 도래지에 지난해보다 3배 많은 겨울 철새 20만 6천여 마리가 찾았고 특히 청둥오리와 흰뺨 검둥오리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는 지난달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강진만과 순천만 겨울 철새와 장흥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지난 2015년부터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변호사단체가 법관을 평가한 결과 일부 판사들의 고압적인 자세로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 변호사회가 변호사를 상대로 올해 법관 심의평가를 발표한 결과 일부 법관은 증거 신청을 과도하게 묵살하고 사건 당사자와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는 등 공정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우수 법관으로는 7명이 뽑혔는데 이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을 진행해 소송 관계인을 정중히 대한다는 평가 등을 받았습니다.
김장철인 요즘 배추 주산지인 해남에서는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일교차가 큰 이맘때 수확하는 배추는 속이 꽉 찬 상태인데요. 대부분 절임 배추로 가공돼 전국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진녹색으로 물든 배추밭에서 비닐을 벗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칼로 뿌리를 잘라낸 뒤 3포기씩 담아두면 수확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올해 배추는 태풍 여파로 육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식 시기는 다소 늦었지만 생육은 좋은 편입니다. 12월 말까지 절임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동 배추는 2월, 3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의 재배 면적은 가을 배추 3,071헥타르와 겨울 배추 1,700헥타르. 지난해보다 김장용 가을 배추 재배는 늘고 월동 배추는 줄었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해남 겨울 배추의 속도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가 김장철의 시작입니다. 요즘 수확하는 배추는 대부분 절임 배추로 가공돼 예약 주문 형태로 판매됩니다. 800여 곳에 달하는 해남 지역 절임 배추 가공 시설은 대목을 맞았습니다. 바로 바닷가 보니까 이제 해풍 맞고 다르기 때문에 병충해 가고요. 또 항토 맛이기 때문에 미네랄 풍부한 데다 맛있죠. 김치의 날을 기념해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은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김장 재료 할인 판매로 배추 소비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제10회 광주 상공대상 시상식을 갖고 수상자들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올해 광주 상공대상은 마찬호 남양건설 대표이사가 경영 우수 부문에서, 김명선 금호타이어 본부장과 노정규 현대로우텍 대표이사가 각각 고용과 기술혁신 부분에서 수상하는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광주 상공대상은 지역경제 발전과 상공업 진흥에 애쓴 유공자를 발굴하고 표창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가 16년 동안 개최하고 있는 화요 세미나가 600회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의 특성화 연구센터로 지정된 이후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이 세미나를 통해 의학과 기초재료공학, 생명공학 등의 융합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명호 교수가 이끄는 융합연구센터는 특히 심혈관 질환 치료에 널리 쓰이는 스텐트 관련 의료기기 개발에 주력해 스텐트의 국산화와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의 공립사립유치원 수업에서 영어 등 언어교육 선행학습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공립사립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수업에서 영어와 한글, 논술 등 언어 강좌의 비율이 지난 2019년 25.4%, 2020년 26.5%에서 지난해에는 26.6%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모임은 일부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에게 중국어까지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 주유소도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시설을 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국회의원은 도내 130개 농협 주유소도 전기차, 수소차 충전 시설을 갖추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전남의 전기, 수소 충전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전기, 수소 농기계가 보급되고 확산되면 농협 주유소가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서 역할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광주와 전남 전역에 5mm 안팎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대기가 습한 가운데 곡성의 가시거리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요. 화순의 가시거리 800m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가득 지나고 있는
있는 상태고요.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도 16도에서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광양 11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